자, 그리고 이제 대선 날짜도 정해졌고 대선 전국으로 빠르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민주당은 아직까지는 뭐 경선에서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습니다. 오늘 이제 보니까 어제 그 김두관 후보가 출마 선언을 했고 오늘 김문수 장관이죠. 노동부 장관이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이제 출마하겠다는 의지 아니겠어요? 홍준표 후보도 곧 이 여의도 근처에 사무실 얻어서 아마 선거 사무실을 운영할 것 같고요. 자, 이런 그 뭐랄까요? 한동훈도 최근에 뭐 공보 라인도 만들고 그리고 이제 선거 사무소를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이런 움직임은 결국 국민의힘도 빠르게 대선 전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니 뭐 3일장도 안 치르던데? 아 그런데 바로 하는 것 같던데요. 아니 뭐 지금 송관이 꾸렸는데 황우여 딱 갖다 앉혀놨던데 송관 위원들까지 다 해놨던데 그러니까 이미 다 준비했던 거예요. 권성동이나 권영세는 이미 다 자기는 탄핵 인용 나올 줄 알고 다 준비해놨던 거지 뭐. 그리고 뭐 저기 하니까 뭐 지금 뭐 오늘까지 제가 듣기는 14명인데 앞으로 20명까지는 나올 수 있다고 그러던데. 아휴 참 한심한 것들.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라앉는 배에는 쥐새끼들이 다 나옵니다. 도망가려고.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솔직히는 저쪽에 경선 룰을 바꿀 수 있을지 어떨지도 잘 모르겠는데 못 바꾼다 그러면은 솔직히 예비 경선에서 누가 될까? 아무리 그래도 8명 이상으로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무리 그래도 본 경선에. 그러면 그 안에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저는 지금 룰 가지고는 안철수는 떨어질 거고요. 떨어진다. 안철수는 뭐 내일인가 뭐 한다 그러는데 이순신 장관 앞에서 아무리 해봤자 떨어질 거고 그러니까 모르죠. 그러니까 그거는 저기 하고 그러니까 이 기회에 눈도장 찍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당권에. 근데 이거는 좀 재수 없대. 그 자치단체장들이 이렇게 나서요. 맞아요. 많이 나오죠. 아니 왜냐면 오세훈 뭐 홍준표, 이철우. 뭐 이철우는 이장우 뭐 박형준도 나온다는 얘기도 있고 이철우도 경북도지사. 경북도지사고 뭐 아니 왜 이렇게 그거 다 뭐냐면은 내년 지방선거잖아요. 인천시장도 얘기가 있어요. 유정복도 나온다는. 그럼 내년이 지방선거니까 지방선거에 다시 한번 나오겠다는 그런 뜻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웃겨. 하여튼간에 그래서 지금 다 선거운동하고 당권운동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사람들이 아마 대부분들 아마 예비경선에 많이 떨어지겠죠. 재미없죠. 정말 재미없어. 하여튼간에 저는 맨날 요새 자, 민주당은 압축 경선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들어보셨어요? 압축 경선? 뭐 요새 많이 하니까. 농축 경선, 압축 경선. 아니 왜냐하면 우리 민주당의 전통은 항상 좀 뭐 제 표현하면 늘어지는 경선이어서 왜냐하면 순회 경선이야. 그러니까 막 지역에 다니면서 이렇게 해요. 근데 지난번에 윤석열이 됐을 때 국힘 쪽은 순회 경선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원 큐로 다 했습니다. 몇 번에 이제 순회는 했지요. 순회는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 뽑는 거 자체는 한 큐로 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을까? 왜요? 그래야지 컨트롤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야 장난하기 쉬우니까.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장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 우리는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의 전통이잖아요. 그러니까 광주에서 이기고 바람을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전남에서 일으키고 이거를 서울로 불고 다시 제주로 갔다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한 8주에서 12주에 거쳐서 이렇게 했는데 8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번에 8주 동안 할 수가 없으니까 기껏해 한 3주 정도 할 수 있을 거거든요. 5월 초까지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아마 두 번에 그러니까 압축 경선이라는 게 예비 경선과 그 본경선은 대부분 다 있는데 이번에는 아마 예비 경선도 뭐 많이 안 하지 싶어요. 왜냐하면 여기는 저쪽하고 달리 굉장히 선정된 사람들만 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본 선거를 한 번에 하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번에 선거는 하여튼 지역 순회보다는 지역 순회도 물론 나긴 하겠지만 온라인으로 하는 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여기는 지금 나오겠다는 사람이 김두관은 일단 했고 출마했고 선언했고요. 저는 선언했고 김부겸은 선언을 할까 말까 김경수. 그다음에 김경수는 할 거고 그다음에 김동연. 뭐 4킴이라며. 저도 나가서 5킴 할까? 아니 웃기고 앉았. 아니 죄송합니다. 이게 열심히 선거하겠다는 사람한테 웃기다고 소리를 하면 안 되고요. 일단 저는 박용진 전 의원은 뭐 처음부터 안 나올 거라고 딱 보니까 안 나올 것 같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그 네 사람 저기가 해가지고 저는 경선은 꼭 해야 된다는 주의니까 항상 그 과정에서 후보도 단단해지고 훨씬 더 커지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니까 잘 되겠죠 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국혁신당이 오픈 프라이머리 완전 국민 경선제를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어저께 매불쇼에 나가가지고서는 메가톤급으로 얘기하셨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니 이게 얘기 나온 게 한 달 반쯤 전일 거예요. 아마 당시에는 3월 중순 초중순에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아마 2월 중순 정도에 나왔을 거예요. 그때도 저는 크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차피 잘 안 될 거고 왜냐하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해봤자 왜냐하면 딱 2달 안에 해야 되는데 우리 지금 3, 4주 안에 없어요. 경선을 끌어야 될 판인데 그게 되겠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현행법상 안 될 거다. 왜냐하면 제가 옛날에 열린민주당에서 있어봤기 때문에 열린민주당에서는 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송관이가 뭐 긍정적인 신호를 보낸다고 그러긴 하지만 나는 그게 최종적으로는 법에 안 될 거다. 그다음에 아마 실무적인 것도 있을 겁니다. 여기에 사람들을 왜냐하면 이게 오픈 프라이머리라고 하는 건 완전 국민 경선이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들어오는데 이 사람들을 모으는 것도 힘이 들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요새는 엄청나게 오염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쪽에 뭐 신전이 쪽뿐만이 아니라 뭐냐면 그러니까 이른바 역선택 또는 오염된 선택을 방지할 수 있는 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거는 어떤 거냐 하면은 미국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하는 거는 사실은 저기 대선 때 시간이 굉장히 길거나 아니면은 그 지역마다 대선 그 주에서 동시에 여와 야가 민주당과 공화당이 동시에 해서 서로 간의 역선택을 방지하게 해주고 이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게 뭐냐면 그런데 오픈 프라이머리는 항상 누구한테 저기가 좋으냐 자기가 이미 지지세가 별로 없는 사람 그런가 하면은 대중적인 인기는 조금 가질 수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이거를 돌파구로 삼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딱 보세요. 오픈 프라이머리 얘기하니까 좋아하는 사람이 비명계. 그다음에 뭐 조국당. 그다음에 지금 후보 내지 않겠다고 하는 뭐 진보당이라 이런 사람은 뜨뜻미지근해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다음에 뭐 실제적으로 무슨 웃기는 이것도 근데 제가 왜 웃긴다 미쳤다고 그러는 것보다 웃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니 한다는 얘기가 여기에 우리는 많이들 얘기하는 게 단일화는 많이 알잖아요. 각기 당에서 뽑아서 그 사람들이 모여서 단일화를 하자. 뭐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해. 근데 이거는 한다는 얘기가 모든 후보가 다 여기에 들어오자. 그러면은 민주당에서도 지금 최소한 5명이야. 그다음에 뭐 조국혁신당에서는 한다는 얘기가 그 12명이 다 나오겠대. 어쩌자는 것이야. 이거 뭐 하게 합니까? 뭡니까?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전에는 그냥 뭐 어차피 쓰러질 얘기니까 뭐 내가 여기다가 또 뭐 많이 얘기를 얹으면서 괜히 뭐 그럴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저께는 제가 좀
세게 얘기를 한 게 제가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럴 때 세게 얘기하면은 미움을 받는 사람은 항상 생겨요. 근데 예. 저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일요일 날 무지무지 그 정말 하나는 바보 같고 하나는 웃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바보 같은 저 개헌 제안과 예. 여기 오픈 프라이머까지 두 개가 동시에 나오니까 정말 내가 헛웃음이 나오더라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게 이 난국이 어떤 건지를 모르나? 도대체 지금 이게 아무것도 돼 있는 게 없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거 어떤 건데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막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어저께는 좀 이제 세게 제가 나가서 얘기한 그리고 제가 세게 얘기할 제가 나름대로는 약간의 글쎄 왜 남의 당 얘기를 가지고 그렇게 세게 얘기하냐 이런 비평 들었지만 여러분들 아실지 어떨지 모르지만 제가 조국 혁신당 처음에 나올 때 제가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제가 그때 뭐 MBC에 시선 집중이 아니고 그 뉴스 하이킹이나 이런데 일부러 막 2시간씩 비 오는 날 걸려서 나가서 하는 게 이게 절대로 도움이 된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조국 당이 나와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가 윤석열 심판을 앞당길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그리고 총선에서 이기는 건 정말 중요하다. 제가 굉장히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제가 얘기하는 김에 이렇게 얘기할게요. 제가 신장식 위원 처음에 1호인가 2호인가로 들어왔을 때 제가 신장식 위원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잘하는 거다. 거기에 또 1호 그 누구죠? 여성 이혜민 의원 나올 때 또 뭐 막 모시고 다니고 뭐 하고 뭐 추천도 해드리고 뭐 저기 하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조국 혁신당 잘하는 거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민 비조 이거를 그래서 제가 그때 오해도 많이 받았어요. 너 김진애 너 가서 또 뭐 열린민주당처럼 가서 하려는 거 아니냐 바보 같은 그런 건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제가 그거 아니고 지민 비조 하십시오라고 이제 정확하게 하고 그 이후에도 이 하객진으로 같이 이렇게 가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그 이후에 뭐 제가 쓴소리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조그만 당을 해봤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그만 당에서 이 지역에서 큰 당하고 이렇게 견주게 되면은 상처가 어디 남느냐 하면은 이래요. 지지자들 사이에 남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결국은 이 진영의 힘을 깎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저쪽에서 깐을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열 작전을 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굉장히 우려하던 판에 지금 이제 저는 한 달 반 동안 설마 좀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저는 솔직히 지난 4주가 저한테 너무 제 인생에서 제일 악몽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3월 8일 날, 3월 7일 날 직위원 판결 그 다음 날 석방되면서부터 제 인생에 4주가 지금 보잖아요. 완전히 하얘. 그러니까 제가 한 게 없어. 물론 맨날 뭐 하고 다녔죠. 근데 정말 왜냐하면 그리고 악몽 이게 뭐냐면 어떤 악몽이냐면은 저 기득권 카르텔의 이 마수가 너무나 곳곳에 저기가 돼. 그리고 쟤네들은 정말 죽일 듯이 이거를 하고 있구나. 그리고 헌재에서 판결이 지연되면서 제가 가졌던 이 위기 의식이라고 하는 게 제가 뭐 항상 이게 20년은 더 열심히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했지만 이게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거에 너무너무 위기 의식을 느꼈어요. 저는 그 위기 의식을 저뿐만이 아니라 다들 국민들이 다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글쎄 우원식 의장님이나 저기 조국 혁신당이 그날 보인 태도가 그런 게 아니라서 제가 그래서 조금 화가 나서 제가 좀 세게 얘기했죠. 이건 뭐냐 어저께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아니 조국 혁신당의 창당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3년은 너무 길다. 윤석열 정권 종식. 그렇죠. 이거 했으면 이제 꼭 존재 이유가 있냐 이런 거를 의심해봐야 될 때가 아니냐. 그냥 뭐 다른 거를 저거 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아내는 게 좀 저거 한가. 그 메가톤급으로 했더니 뭐 난리가 났지. 욕 많이 먹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은 하나를 제기했던 문제가 더 커요. 뭡니까? 왜냐하면 이런 거 오픈 프라이머리 할 때
조국 혁신당의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겁니까? 제가 그 질문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예. 그거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한 거예요. 제가 한 달 반 전에 그렇게 못마땅했던 게 뭐냐면은 그때도 네. 당연히 김선민 권한대행께서 나와서 몇 의원들하고 얘기했지만 그게 당의 지도부의 일부 사람들이 그 안 만들어 가지고 했다는 거를 그 다 내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이럴 수가 있나? 아니 왜냐하면 예전에 열린민주당에서도요. 우리는 민주당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을 쓰고 그때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우리가 열린민주당에서 왜 후보를 냈잖아요. 그랬었죠. 그때 우리가 후보 내는 건 두 가지가 저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는 그때가 박원순 시장이 갑자기 떠나셔서 생긴 문제가 이거는 민주당의 이른바 그거 보고 뭐라 그러죠? 무슨 결격이 아니고 뭐라 그러지? 무슨 이거를 하여튼 근원적으로 문제를 만든 책임이 있는 정당에서는 나오지 않는 게 맞지 않냐.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우리 시스터 정당이 있고 또 김진애라고 하는 아주 괜찮은 후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뭐 하여튼 그런 거 하고 근데 그거를 함에 있어서 우리는 당원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근데 다들 얘기가 그때도 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하지만 한 60~70%가 후보 내라. 그다음에 단일화해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후보하고 그다음에 단일화에 당원의 저기에 따라서 저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요. 큰 당도 그렇고 작은 당도 그렇고 당원 주권주의에 관련된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열린민주당 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도 있었고 다 좋았죠. 다 뭐 좋고 나쁜 일이 다 있었지만 제일 좋은 거는 당원 주권주의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여튼 원칙은 다 같이 공유를 했어요. 그리고 이게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서 이게 지켜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길이 유일하게 앞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국 혁신당에서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그냥 이거 당원들한테 물어보고 하는 겁니까? 열린민주당은 하나하나 물어보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당원들이 쪼개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쪼개지면 나중에 저보고도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분열시킨다 운운하지만 이게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저기 하는 게 당원들이 굉장히 석연찮아 하시면서 이탈 세력도 생기고요. 그리고 이탈 세력들이 생기면 되게 안 좋은 게 뭐냐면 정치에 실망하면서 덜 선거운동도 덜 하고 잘 안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게 저한테는 하여튼간에 이렇게 같은 편끼리 분열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저는 항상 이렇게 많이 껴안고 같이 가자는 주의고 다 잘하자는 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조국 혁신당은요 이번에 그 보궐선거에서도 뭐 담양에도 내고 그래가지고 좋은 성적을 얻고 그랬지만 나름대로는 노선 설정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지금 앞으로 이게 하여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한이라는 권리와 책임. 그다음 자기의 분수를 키우면서도 분수를 지키는 이런 거.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아쉬운 점이 많아서 그래서 좀 잘해 주십시오. 잘해 주십시오. 조국 혁신당이 잘해야. 그리고 거기 저기들이 잘해야. 나도 처음에 조국 혁신당을 좀 밀어줬던 그 좀 저기도 생기지. 내 주변에서는 왜 봐. 그러니까 괜히 왜 불씨를 처음부터 키웠어. 뭐 이러면서 하는데. 글쎄요. 그렇게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 오픈 프라이머리는요. 언젠가는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만은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요. 조심해서 그다음에 지금은 하여튼 현행법에 맞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는데 뭐 쭉 정리. 내가 좀 덜 미움받으려고. 덜 미움받으려고. 알겠습니다. 제 입장도 좀 이해해달라고. 이렇게 막 했으니까 살려주세요. 아유 정말 그냥 여기저기 들어와가지고 막 하는데 근데 시원하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 좋아.
지원해야 돼요. 어쨌든 다 떠나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씀 명확하게 드립니다. 그게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지금 60일 안에 선거가 치러지는 상황인데 그렇게 했을 때 여러 가지 왜냐하면 잘 준비해서 역선택도 반지하고 이런 조항들이 없으면 오픈 프라이머리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그리고 60일 안에 컴팩트하게 대선이 이루어지는 조기 대선 전국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은 명확히 보인다. 그래서 뭐 제안한 건 할 수 있지만 이걸 민주당이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왜 아까 그랬잖아요. 민주당이 막 야단을 치면서 왜 일요일 날 세게 나와서 세게 그 저기를 안 하느냐. 왜 그거 그럴 때 조국혁신당이 나서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확실히 대중정당이기 때문에 정말 앞에 쇄빙선을 잘 못해요. 근데 그럴 때 조국혁신당이 나와서 그냥 일요일 날 나와서 얘기하는 건 지금 긴장을 놓칠 때가 아닙니다.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법사위에서는 뭘 해야 되고 본회의에서는 뭘 해야 되고 입법은 뭘 해야 되고 검찰에 지금 압력을 넣는 건 뭘 해야 되고 한덕수는 이렇게 압력해야 되고 이걸 해야 됩니다라고 저는 좀 그런 걸 좀 기대를 했는데 거기서 그냥 또 오픈 프라이머리 나오니까 아유 그냥 기운이 싹 풀렸어. 어쨌든 현실적으로 지금은 어렵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1시간 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리하면 한덕수는 탄핵이 답이다. 오픈 프라이머리는 어렵고 예비 경선은 컴팩트하게 이루어질 거고 그리고 윤석열은 빨리 방 빼고 이렇게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말씀의 정리였습니다. 개헌 위원 그거는 나중에 하고 대통령 선거가 먼저 지금 개헌 논의할 때가 아니에요. 그 좀 시간을 잘 좀 뭐 이게 뭐가 중요한지 뭐가 중요한지를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오 의장님 잘하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김진애 의원님 고생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보라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